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부모, 선생님은 물론 학교와 시교육청까지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학교에서 다 개인 그거를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. 주소나 뭐 이런 거,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.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여는 데만 3년. 1심 판결은 5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.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의 모욕으로 주원이가 고통을 받았다며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인정했습니다. 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주원이를 전학시킨 것도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. 하지만 배상 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. 주원이가 3년이 지나 고등학생 때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 항소심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권경의 변호사는 3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고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.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.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.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.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연락을 하지를 못했대요.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달 숨기면서 상고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.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34명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입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33명은 언제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계세요? 권경희 변호사님 계세요?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.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더 이상 이걸 다퉈보지도 못한다.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. 손해가 너무나 이제 막중하기 때문에 제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. 권 변호사는 1심과 2심을 합쳐 모두 99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. 징계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주원이의 자작시 지우개. 상처였고 개구리 돌멩이였던 그 말, 그 행동. 너는 지워버릴 수 있냐고 썼습니다.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친구가 주원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. 대부분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조심해라. 남자친구를 채갔다며 헐뜯었습니다. 영문도 모른 채 초대된 익명 카톡 대화방. 누군지 모르는 4명이 머리를 썰어버리자. 너를 지구에서 바라지 않는다. 산소가 아깝다며 2시간 동안 폭언을 퍼부었습니다. 학원 화장실에서 물벼락도 맞았습니다. 점점 더 심하게 탈진을 했었고요. 어떤 날은 아이가 흠뻑 젖어서 물에 젖어서 온 날도 있었고.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. 선생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. 그 아이가 이렇게 교무실로 들어와요.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면 교무부장이 어머니 쟤 보세요. 어머니 오신 거 알고 지금 저렇게 제가 와서 저런다. 더한 짓들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. 오히려 주원이에게 전학을 권했습니다. 심지어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. 가까워 그 동네 다른 학교로 그럼 가겠다 했더니 가봐야 똑같기 때문에 멀리 가셔야 한다. 입학 8달 만에 서울 강남의 중학교에서 인천 강화도의 기숙학교로 옮긴 주원이는 거기서 졸업했습니다. 가족들과 살고 싶어 고등학교는 다시 동네로 왔습니다. 또 적응 못한 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. 뚝뚝 흘려요. 닭똥 같은 눈물을.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모여서 욕을 하더라는 거죠. 수학여행 버스에 같이 앉을 친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. 선생님도 돕지 못했습니다. 담임한테는 번호 순대로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. 2달 넘게 그렇게 호소를 했더라고요. 혼자 앉은 채 다녀온 수학여행 아흐레 뒤 주원이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강화도 중학교 친구에게 장례식에 와달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뒤였습니다. 주원이의 인생 버킷리스트 21번은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리기, 42번은 엄마랑 배낭여행 가기였습니다.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. 네, 이 사건 취재한 법조팀 정상빈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정 기자,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고 합니까? 네, 일단 주변 지인에게 권 변호사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. 네. 수임료는 1심 440만 원, 그리고 2심 550만 원으로
총 1,000만 원에 달하는데요. 네. 이 밖에 송달 등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했습니다. 자, 어머니 딸을 잃은 충격에다가 8년간의 소송 그리고 믿기 어려운 황당한 패소까지 지금 당했는데 어머니 신경이 지금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직접 정 기자 만나봤을 텐데 어떠셨습니까? 네, 어젯밤 11시에 어머님을 집에서 뵀는데요. 이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청소를 하시면서 그때만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. 네. 학교 폭력이 일어난 건 서울 강남이었고 네. 어머님도 원래 디자이너로 일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주원이의 죽음 이후에 아버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을 접으셨고요. 네. 어머님은 학교 폭력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주원이와 살던 집에서는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그 학교 교복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그 주변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자, 이유였습니다. 이런 고통 속에서 8년 동안이나 지금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또 황당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변호사 잘못이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?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징계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? 일단 최고 수위의 징계는 영구 제명이고요. 네. 그 다음 수위가 제명. 네. 예, 최소 5년 동안은 변호사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. 네.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300명의 변호사 중에 영구 제명은 없었고요. 제명은 딱 4명이었습니다. 네. 그중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이 3명이었고 네. 성실 의무 위반이 1명 있었습니다. 예, 권 변호사도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인데 네. 실제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네. 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변호사들 얘기인데요. 네.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 권 변호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면 네. 이미 확정된 이 학교 폭력 재판도 재심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. 이런 희망적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꼭 다시 재판을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.